네, 현재 시간 2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볼 3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은 셀트리온입니다. 이미 좀 기대를 한 상황에서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또 이렇게 되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재조명. 한때 솔직히 실망이 컸었죠. 네. 셀트리온 하게 되면은 뭐 회계 이슈나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이렇게 되면 또 재평가해야 되는 거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쪽으로는 2분기 매출액 보다 보니까 한 6천억 가까이 나오면서 한 38% 증가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천억대 가까이 나오면서 또 한 2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다 보니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이슈 안 좋은 것들 넘어가고 게다가 또 변화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적 보완되고 그러면 과거처럼 이제 어떻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관계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끝났고 거기다가 보강되는 실적에 대한 변화를 챙겨보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게다가 진단키트 매출이 줄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감소했는데 근데 지금 램시마 쪽이라든가 뭐 트룩시마 이쪽에 대해서 약가 개선 작업 됐고 위탁 생산했던 부분들을 자체 생산으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원가율이 절감됐다. 뭐 실적 잘 나오면 좋은 얘기 다 나오죠. 네, 그런 쪽에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셀트리온 USA 지분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매각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뭐 한때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재조명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바이오시밀러의 매출 증가 전망이 나오면서 뭐 램시마, 트룩시마 항상 그 효자 것들이 있잖아요. 셀트리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바이오시밀러인데 오히려 저는 뭐 오리지널보다도 잘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오리지널보다 잘 판다는 얘기는 오리지널이 비싸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훨씬 더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게다가 또 이번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최종 바이든 대통령 사인하고 하게 되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약가 인하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기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또 저희가 생각하던 것처럼 무조건 또 수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빅파마 업체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생각할 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큰 그림상은 그나마 약값을 낮출 수 있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램시마 같은 경우도 이제 성과를 내는 게 네. 미국 시장 올해 점유율이 한 30%대라고 하는데 그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피하 주사 쪽이죠. 그러니까 자가로 이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네. 램시마 SC죠. 이쪽에 대해서도 런칭하게 되면 좋을 것이다. 근데 유럽에서 보니까 1분기에 시장 점유율 벌써 9%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공략하고 있는 게 유럽 쪽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램시마 관절염 쪽 보게 되면 52%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트룩시마 혈액암 쪽이죠. 26% 그리고 유방암 허주마 쪽 12%대 이렇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 쪽에서 뚜렷한 변화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2023년도를 겨냥해서 한 3종의 또 다른 어떤 바이오시밀러를 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요. 셀트리온의 가장 단점은 공매도고요. 최근에 상승하는 이유는 좀 쇼커버링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최근에 좀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시장이 오르면서 쇼커버링으로 확 오른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었을지 또 여기에 본업은 성장 확인했다. 경기 방어주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평가도 있었는데 우리 김민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자 의견 주시죠. 네, 또 올라가면 뭐 좋은 얘기 다 나오는 게 시장이죠. 네. 예, 과거 한때 뭐 어떻게 됐던 건 이제 예전 일이고 또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관점들인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공매도가 꽉 차 있던 부분들이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 이건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일봉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는 최근에 못 보던 가격대 신고가 쪽으로 들어가죠. 네. 근데 지금 앞서 잠깐 보셨던 월봉은 아직도 주가가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돌아가야 될 산이 많은 이런 상황들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한 24만 원대 부근 정도가 일단 단기 저항권. 왜냐하면 지금 하락의 역순이죠. 그런 정도쯤에서는 저항권들이 있는데 이를 좀 공매도 부분만 어느 정도 정산 처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가볍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 한 19만 원대는 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박스권을 지금 저항을 높여갔던 부분들이 이탈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런 쪽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단계 쪽으로 보시되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는 잘 모르겠다.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실적 변화가 오명을 씻는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 섹터는 과감히 넘겨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어요. 1차 목표 주가는 24만 원, 손절가 19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때문에 오늘 로봇주가 좀 뜨겁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이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기사 보셨으면 다 아실 것 맞아요, 같지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로봇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솔직히 이 얘기랑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 아이로봇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이게 과거의 아이로봇은 영화 제목인데 혹시 아십니까? 윌 스미스가 나왔던 영화 제목. 네, 네. 모르시죠? 예. 관심 없으신 걸로 보고요. 그런 쪽에서 네. 약 한 2조 2천억 정도를 출시해서 2조 2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인기 있는 로봇 청소기, AI 청소기가 이름이 룸바라고 합니다. 룸바요? 이거 춤 이름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로봇이 춤추나 봅니다. 네, 그래서 청소를 잘한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부각받는 게 청소 로봇에 대해서 강점이 있었다는 쪽, 그리고 또 Q5라고 하는데 이쪽이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있다네요. 예,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요. 청소는 직접 빡빡 닦아야 제맛이긴 한데, 근데 일단 대용량 먼지 봉투를 탑재를 해서 30평 기준으로 8주 동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거의 방치네요, 이 정도면요. 근데 지금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를 인수했었을 때 그러면 그와 비슷한 업체, 국내 업체 에브리봇도 뭐 재평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포인트가 다릅니다. 왜요? 아마존이 왜 이쪽을 인수를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존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활의 편의화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면서 약간 스마트홈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변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굳이 뭐 한국의 에브리봇에 대한 뭐 재평가 이런 거는 솔직히 너무 나간 얘기 같고요. 네. 앞으로 아마존이 어떤 홈케어 서비스 쪽에서 어떤 쪽의 전략을 가져가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홈과 그에 걸맞는 게 이제 삼성이나 LG도 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죠. 집에 가면 다 말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제는 뭐 온도를 얼마에 맞췄다느니 갑자기 밥이 됐다느니 뭐 세탁기가 갑자기 말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게 이제 다가올 시대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도 아마존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국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에 그 텔레비전요. 네. 뭐만 하면 지니가 자꾸 자기 부른 줄 알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능들이 점점 가전에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도 로봇을 관련해서 처음에는 태스크포스 팀으로 했다가 이제는 정말 사업팀으로 만들었고 이제 여기 M&A 전문가까지 영입을 했다. 그러면은 로봇과 관련한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거 아닐까. 뭐 시장에서는 별별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로봇들도 좀 같이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인수되는 무언가가 나타날 때까지 그 회사만 영향을 받는 거지 별개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름을 지니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곤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다른 쪽으로 부른다고 뭐 둘째야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로봇 쪽에서도 앞으로 변화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삼성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쪽에서 잼스를 출시하면서 우리도 이제 생활에 나오는 서비스 로봇 쪽이 이런 쪽으로 다가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직접적으로 삼성이 그러면 와 우리도 로봇 관련 업체 삼성이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업부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협력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들, 대표적으로 부품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또 협력할 수 있는 뭐 시스템 쪽의 회사들을 어떤 사업적인 관계를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이 하는 역할은 지금까지 약 한 5% 정도 네.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 모멘텀이죠. 이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쪽에서 약간 부품 관련된 쪽에 연관 있는 회사들은 먼저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부품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을 먼저 지켜보자.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에브리봇이 유독 다른 로봇주 내에서 좀 많이 올라주고 있어서 얘 뭔데 오를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 가전 때문에 오르는 건지 에브리봇에 대한 대응 전략, 로봇주에 대한 앞서 이야기했던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그냥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는 네. 제한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부품 쪽을 보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럼 뭐가 있어요? 뭐 방송 잘 안 들으셨나 보네요. 네, 대표적으로 뭐 SPG라든가 SPG를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밖에 뭐 삼익 THK 이런 회사들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로봇 관련주들의 동향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실적 보게 되면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한때 또 고점으로 들어갈 때에 대한 저항권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 42,000원대는 저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6,500원대가 이탈한다 그러면은 시세에 대한 또 빠른 실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36,500원대 이탈은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쪽에서 시세에는 좀 소멸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브리봇 목표 주가는 42,000원, 순저가는 36,500원.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되기 때문에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칩고 동맹이 주는 파장,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주에 그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대만 때리기 때문에 각국에서 특히나 미국이라던가 유럽에서도 탈대만, 반도체 시장에서 탈대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혜인데, 근데 또 그 반대로 지금 칩포 동맹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 탈대만에 있어서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많습니까? 네,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일단 주말 사이에 나왔던 거는 우리도 미국 중심의 치포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대표적인 피해를 뭐 SK하이닉스가 볼 것이다라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들어가는데 괜찮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어떤 매물화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이 힘을 내는데 유독 두 회사만 못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왜 이렇게 또 찬밥 신세를 하는지 이게 좀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지금 그래도 이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중국에 한국이 반도체 수출하는 게 거의 메모리 반도체는 30%대.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낸드의 캐파를 한 38%는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디램의 캐파 한 44%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칩4로 들어가게 되면은 증설이나 투자가 한 10년 동안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 보복하면 어떡하냐. 네. 만약에 들어가는 게 확정되면 보복하겠죠. 중국의 그 중국의 조심. 네, 측면을 봤을 때는 보복을 할 텐데 아마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보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국 산업에 타격을 보다 보니까 네. 자국 산업에 타격을 안 가는 좀 미세한 쪽에서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얘기 나오는 게 소비재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나왔을 때도 또 식품 기업들 또 주르륵 이렇게 다 어떤 변화가 나왔던 거 보면은
중국 소비재 업종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정말 이게 동맹을 맺는다라는 확정이 나올 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 그 득과 실을 따지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때는 완벽하게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덜 걱정할까요? 이 상황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관점이나 뭐 어떤 동맹이나 이런 관계 쪽으로 움직이는 게 현실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를 봤었을 때는 첫 번째가 반도체 업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업황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또 단기 매물 소화하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약간 역배열 쪽에서 주가 변화가 나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저희가 보통 얘기했듯이 반도체 업황 그렇게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죠? 네, 똑똑하신데요. 네,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 이번에 인텔은 그렇다고 치고 AMD가 얘기했던 반도체 업황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소비단에 들어오는 PC 쪽이나 노트북은 안 좋다고 해도 아마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과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정도로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련된 흐름으로 봤었을 땐 이런 뉴스 때문에 혹시나 낙폭이 커지거나 아니면 또 정체된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마 지금부터는 좀 길게 보는 시각 쪽에서는 모아가는 게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가 주가를 흔드는 과정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법 서명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도체법이 통과가 되면 세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또 앞서 우리 치포 동맹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법은 어떤 법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직접적으로 어떤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한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25% 세액 공제해 줄게 4분의 1 정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 높고 하지만 조항이 투자를 해서 혜택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이게 또 하나의 예외 조항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지금 삼성은 벌써 이제 테일러시죠. 이쪽에 반도체 공장 건설하고 앞으로 한 2030년까지도 40년이겠네요. 네, 한 20년 동안이다 보니까 252조 투입해서 한 11개 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또 미국 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패키지 제조 공장 미국에 짓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측면들도 있는데 하지만 당장에는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를 감수하고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하나의 논리로 그러니까 즉 이쪽 아니면 안 돼, 이쪽 아니면 안 돼라는 논리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게 좀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의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이거 빼고 업황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황 자체가 만약에 같이 흔들린다면은 큰 악재일 수 있지만 업황이 받쳐줄 시에는 오히려 이런 잡음으로 인해서 하락할 때가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치포 동맹에 따른 반도체주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반도체주 들고 있다가 사리가 나올 것 같대요. 너무 여기저기서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새우 등 터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사리 추가요. 저도 사리 추가요. 네, 하세요. 예, 근데 지금 시각은 내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쪽에서 당장 반도체 업황,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따지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반응들이 특히 이번에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 잘 나온 것도 그냥 시장은 무시해 버립니다. 업황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면서 솔직히 짜증나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3분기 또 태양광도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도 그냥 너는 피크아웃 그러면서 공매도 막 들어오는 거 보면은 시장이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추가 하락 시에는 계속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인데 당장 안 가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3번 나눠 사겠다. 그거를 더 나누어서 12번 나눠 사겠다라는 쪽으로 조금씩 밀릴 때마다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저항은 한 11만 원대 부근이 저항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돌파할 모멘텀은 좀 없겠죠. 그래서 9만 원대에서 11만 원 정도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시되 업황에 턴하는 시도가 나온다. 그다음부터는 반도체만 갑니다.
또 그때는 또 다른 것들 말고 또 이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도 나중을 생각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까지 세 가지 상황실 들어봤고요. 김민수 대표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